7억으로 노원구 24평 구축 아파트를 매수할까요? 아니면 구리갈매동 30평 신축 아파트를 매수할까요? 차라리 전세 끼고 갭 투자하면 안 될까요? 월 소득 1천만 원, 실투자금 3억 원. 넉넉해 보이는 조건인데 왜 선택이 이렇게 어려울까요? 안녕하세요. 부자공간입니다. 오늘은 실제 상담 사례를 통해 많은 분들이 겪는 첫집 매수 시 딜레마와 전문가가 제시한 명확한 판단 기준을 함께 분석해 보겠습니다. 서울시 중랑구 신내동에 거주하는 40대 부부의 상담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초등학교 1학년 자녀를 한 명을 두고 있습니다. 이번에 첫내 집 마련을 준비 중입니다. 실투자금은 3억 원, 대출은 4억 원까지 가능합니다. 그런데 고민이 시작되었습니다. 자녀 교육을 생각하면 서울시 노원구가 좋습니다. 하지만 7억으로는 24평 구축 아파트밖에 못 삽니다. 반면 구리시 갈매동은 같은 예산으로 30평 신축 아파트를 살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고민은 투자 방식입니다. 실거주로 매수해야 할까요? 아니면 전세 끼고 갭 투자를 해야 할까요? 갭 투자는 처음입니다. 경험이 없습니다. 7억으로 좁은 구축을 선택할까요? 넓은 신축을 선택할까요? 실거주를 할까요? 갭 투자를 할까요? 상담을 진행하면서 이분의 고민을 정리했습니다. 표면적으로는 두 가지 선택의 문제처럼 보입니다. 노원구 vs 구리시, 실거주 vs 갭 투자. 하지만 진짜 문제는 다른 곳에 있었습니다. 우선순위가 무엇인가? 주거 편의성을 원하시나요? 자녀 교육 환경을 원하시나요? 자산 증식을 원하시나요? 이 세 가지를 다 만족시킬 수는 없습니다. 7억이라는 예산 안에서는 말이죠. 먼저 정리해야 할 선제 조건이 있습니다. 투자 목적이 단순히 자산 증식인지 아니면 자녀 교육과 안정된 주거 편리성이 우선인지를 명확히 해야 합니다. 순서가 중요합니다. 우선순위부터 정해야 합니다. 노원구 vs 구리시 어떻게 선택할까요? 두 지역을 객관적으로 비교해 보겠습니다. 노원구의 강점은 명확합니다. 교육 인프라가 서울권에서 손꼽힙니다. 강남, 송파, 목동과 함께 오랜 기간 검증된 교육 환경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창동과 상계 재개발, GTX 신호선과 동북선 경전철 등 개발 호재도 많습니다. 무엇보다 서울입니다. 자산가치 안정성이 높습니다. 단점도 있습니다. 동일 금액으로 구리시보다 좁은 평형대를 선택해야 하고 구축이라 인테리어 비용이 발생합니다. 구리시 갈매동은 어떨까요? 신축 대단지가 많고 같은 금액으로 더 넓은 면적을 쓸 수 있습니다. 단지 환경, 커뮤니티 시설, 주차 등 실거주 만족도가 높습니다. GTX B노선 호재로 서울 접근성도 개선될 예정입니다. 단점은 서울이 아니라는 겁니다. 자산가치 안정성은 노원구보다 떨어질 수 있고 교육 인프라는 아직 검증 단계입니다. 그럼 어떻게 선택해야 할까요? 서울의 아파트를 보유해 자산가치 안정성과 교육 프리미엄을 중시한다면 노원구를 선택하세요. 주거 편리성과 신축 넓은 평형을 선호한다면 구리시를 선택하세요. 선택의 문제는 경제적인 가치 측면보다 사용자의 우선순위가 절대적으로 중요합니다. 실거주 매수 vs 갭 투자 정답은? 이제 두 번째 고민을 풀어보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실거주를 위한 매수를 추천합니다. 왜 그럴까요? 첫째, 자녀의 교육 환경입니다. 초등학교 저학년 자녀에게는 통학거리와 안정적인 정서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갭 투자로 전세를 끼면 다른 곳에 전세를 얻어 살아야 하고 아이는 학교를 옮겨야 할 수도 있습니다. 둘째, 소득이 충분합니다. 월 1천만 원 소득에 대출 상환 능력이 충분합니다. 갭 투자를 굳이 먼저 선택할 필요가 없습니다. 셋째, 갭 투자 경험이 없습니다. 처음 하는 갭 투자는 리스크가 큽니다. 전세 세입자가 나가면 전세가 하락하면 공실이 생기면 어떻게 할 건가요? 넷째, 갭 투자는 2주택 전략으로 접근하세요. 실거주하면서 시세 흐름을 파악할 수 있는 지역을 선정해 중장기로 접근하는 게 안전합니다. 즉, 첫집 매수를 통해 실거주하면서 안정적인 경제활동과 교육 환경을 확보하세요. 소득 대비 추가 대출 여력이 생기면 그때 갭 투자용으로 2주택 전략을 세우세요. 최종 제안은 노원구 공릉동 실거주를 제안했습니다. 노원구 공릉동 24평형 아파트를 실거주 목적으로 매수하세요. 2025년 하반기 매수를 권합니다. 향후 4년에서 7년 정도 거주하면서 자녀 교육과 경제활동을 안정적으로 유지하세요. 그 기간 동안 자기 자본을 모으세요. 그리고 추후 이사할 때는 주택 보유 기간이 있어서 양도세는 비과세입니다. 그때 다시 선택할 수 있습니다. 더 넓은 집으로 갈아타거나 구리갈매로 이사 가거나 분당이나 판교로 옮기거나 지금은 기반을 다지는 시기입니다. 서울에 첫내 집을 마련하고 안정적으로 생활하고 자녀를 키우고 자본을 모으는 시기입니다. 갭 투자는 그 다음입니다. 여유 자금이 생기고 시장을 이해하게 되고 경험이 쌓이면 그때 시도하세요. 이 사례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교훈은 무엇일까요? 첫째, 우선순위를 명확히 하세요. 넓은 집, 좋은 학군, 자산 증식, 모든 걸 다 가질 수는 없습니다. 둘째, 첫 집은 투자가 아니라 생활 기반입니다.
갭 투자로 수익을 내려는 욕심보다 안정적으로 살면서 기반을 다지는 게 우선입니다. 셋째, 경험 없는 갭 투자는 위험합니다. 실거주 이후 두 번째 전략으로 접근하세요. 넷째, 서울에 갇히는 시간이 증명합니다. 좁고 오래되어도 서울은 서울입니다. 이분에게 필요한 건 갭 투자가 아니라 현실적인 첫집 매수와 안정적인 생활 기반이었습니다. 여러분도 비슷한 고민을 하고 계신가요? 첫집 매수 어디로 가야 할까요? 갭 투자를 해볼까요? 실거주를 할까요? 혼자 고민하지 마세요. 당신의 부동산 고민 사실은 인생 설계에 관한 질문입니다. 이 채널은 실제 상담 사례를 통해 여러분의 고민에 구체적인 답을 드립니다. 부동산 투자와 실거주 전략에서 손해보지 않는 실용적인 정보가 필요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고 궁금한 사례가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더 깊은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영상 설명란의 상담 링크를 확인해주세요. 여러분의 현명한 선택을 응원합니다.